안녕하세요.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로 속력에 관한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속력은 일정한 시간 동안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인데요. 일정한 시간이라고 하면 보통 짧으면 1초 또는 1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긴 시간은 1시간 이런 단위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초나 1분, 1시간 동안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얼마나 멀리 가는 정도 역시 거리의 단위인 미터나 킬로미터를 사용해서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고 속력의 단위 역시 시간의 단위분의 거리의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간이 1시간이고 거리가 킬로미터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 거를 옆으로 누여서 이렇게 킬로미터 per hour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또는 미터 per sec 또는 미터 per 분 이런 식으로. 여기는 mm이 같아서 뒤에 있는 거는 세 글자 min까지 보통 씁니다. 그 미터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의 단위를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이 쓰는 속력의 단위로 킬로미터 per hour, 미터 per sec, 그 다음에 미터 per 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킬로미터 per hour는 어디서 많이 쓸까요? 여러분 시속 몇 킬로미터, 시속 몇 킬로미터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보통 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들이 이런 속력으로 많이 달리죠. 그래서 자동차의 속력이 시속 70에서 100 km per hour 요 정도 속력으로 많이 달립니다. 그리고 자동차보다 조금 빠른 비행기 우리가 주로 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그 여객기인 경우도 시속의 단위를 쓰는데요. 시속 대략 한 700에서 800 km per hour 요 정도 속력으로 날아가요. 자, 그러면 미터 per sec 요거는 어떤 데 주로 쓸까요? 여러분 미터 per sec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물리학에서 많이 쓰죠. 물리학에서 쓰는 아주 빠른 속도, 예를 들어서 광속, 빛이 날아가는 빠르기. 자, 광속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광속은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per sec 이렇게 나타내요. 그 0이 8개 붙는다는 거죠. 3 뒤로 0이 8개 붙는 미터 per sec. 자, 그리고 소리 같은 경우도 꽤 빨라요. 소리는 그런데 조금 물에서의 속 빠르기 하고 그다음에 공기 중에서 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도 공기가 습한지 아니면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서 대략 한 330m per sec 요 정도로 해서 소리가 이동하는 걸로 보통 많이 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거보다는 약간 느리지만 보통 빠르다고 생각되는 풍속이라든지 바람,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터 per sec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터 per 분 요건 어디서 쓸까요? 이거는 똑같이 이동한 거리는 미터인데 이거는 초인데 이건 분이죠. 그러니까 60배나 더 많죠. 그러니까 훨씬 긴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거의 미터 단위. 이렇다는 얘기는 약간 더 느린 속력이라는 얘기죠. 좀 더 느리게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이 걷는 속도. 걷거나 뛰는 요런 빠르기. 를 주로 미터 per 분을 이용해서 많이 나타냅니다. 아까 설명할 때 미터 per sec은 좀 빠르고 미터 per 분은 조금 느린 속력에서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단위들이 얼마나 빠른 속력을 나타내는지 이런 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끝자리가 지금 초, 분, 시 이렇게 돼 있는데 끝자리를 분으로 다 맞추면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통분을 한다고 하죠. 분모를 똑같이 만드는 거. 그래서 분모를 모두 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킬로미터 퍼 아워는 1시간이니까 분으로 바꾸면 60분이죠. 60분. 그 다음에 1km. 60분 동안 1km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1km는 미터 단위로 바꾸면은 1000m죠. 그러니까 60분에 1000 미터 퍼 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약분해서 정리하면 6분의 100 미터 퍼 분.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미터 퍼 섹은 자, 초를 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거꾸로 60분의 1분 미터당 1미터 갈 때 60분의 1분 걸려요. 그러면 분모의 분모면 분자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배울 텐데 그러면 대략이 아니고 60이 분자로 가서 60m 퍼 분당 60m를 가는. 그러니까 초당 1m를 가면 그쵸? 초당 1m를 가면 60초에는 60m를 가겠죠? 그 말이에요. 60초에는 60m를 간다. 초당 1m를 가면 60초 동안에는 60m를 가겠죠. 이런 속력이 돼요. 이런 크기가 돼요. 그리고 미터 퍼 분은 그냥 미터 1미터 퍼 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비교를 해봐요. 끝자리가 지금 다 미터 퍼 분으로 통일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1, 여긴 60, 여긴 6분의 100. 6분의 100 대략 6, 1은 6, 66, 36, 16점 얼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느 게 제일 빨라요? 이게 60이니까 이게 제일 빠르죠. 미터 퍼 섹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킬로미터 퍼 아워가 두 번째로 빠르고 그 다음에 미터 퍼 분은 조금 느린 단위예요. 자, 이렇게 속력 단위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속력이라고도 하고 속도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 속력과 속도는 같은 개념일까요? 다른 개념일까요? 자, 속력과 속도는 사실은 약간 달라요. 거의 같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속력은 스칼라고 속도는 벡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벡터는 크기에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속력은 스칼라량이라서 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 있는 것들은 다 벡터로 취급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이 분다 그러면 바람이 정확하게 북쪽으로 안 불잖아요. 북쪽으로 불거나 뭐 서쪽으로 불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불지 않고 이렇게 어느 쪽으로 불지 이렇게 방향이 다 있어요. 한쪽으로만 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물리량 이런 양을 나타낼 때 동쪽으로는 요 정도 세게 불고 북쪽으로는 요 정도 세게 분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세다. 어느 정도 값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벡터를 사용해요. 속도도 일종의 약간 그런 개념이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집에서 뭐 학교까지 간다 그러면 직선거리로 가지 않죠. 왜냐하면 길이 직선으로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렇게 돌아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돌아서 가더라도 요만큼 갈 수도 있고 뭐 길이 없어서 막 산 뒤로 이렇게 돌아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속도라고 하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분의 거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거리는 집에서 학교까지의 직선거리가 돼요. 이때 속도라고 하고요. 속도는 직선거리. 그리고 속력은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지만 일정한 속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같은 속력으로 갈 수 있죠. 시간은 돌아서 가면 더 걸리겠지만.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이동을 하는지 그게 속력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동한 거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시간분의 거리예요. 그래서 단위는 같아요. 단위는 뭐 미터 퍼 세크나 뭐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어차피 시간분의 거리로 나타내는데 그 거리가 속도는 직선거리예요. 속도는 직선거리고 속력은 실제로 이동한 거리. 요렇게 갔으면 요렇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수학에서 방정식으로 문제를 내면은 직선으로 이동할 때도 있고 뭐 어떤 트랙을 빙빙 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방향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크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속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속력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만약에 속도라는 개념은 고등학교 때 벡터를 배울 때 한번 다루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속력과 속도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속력에 대한 의미를 이해했으니 속력을 이용한 방정식도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나타내는데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거리를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낸 식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시간은 여기 있는 시간을 여기로 보내고 속력을 여기로 보내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 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기억했다가 사용해도 좋고요. 그게 어렵다 하시면 요거 하나만 이용해서 변형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속력에 관한 방정식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민지 엄마가 집에서 출발하여 마트에 가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걸어가고 마트에서 30분 동안 장을 본 뒤 자, 엄마가 집에서 마트 가는데 갈 때는 시속 4km 로 걸어가고 마트에서 30분 동안 장을 봤대요. 마트에서 30분 동안 장을 보고 그다음에 돌아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3km 이렇게 돌아와서 총 걸린 시간이 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때 집에서 마트까지의 거리가 얼마일까 하는 문제죠. 구하라는 게 집에서 마트까지의 거리니까 거기를 x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일단 x. 자, 집에서 마트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하면 우리가 식을 세울 때 총 3시간이 걸렸다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자, 그러면 집에서 마트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 1, 집에서 마트. 그때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속력이 4. 그 다음에 거리는 x. 우리 집에서 마트까지 거리를 x라고 하기로 했죠? 거리는 x. 자,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단위는 거리는 킬로미터,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시예요. hour. 자, 그 다음 마트에서 30분 있었어요. 마트에서 30분 있었는데 이거는 단위를 맞춰줘야 되겠죠? 30분을 시로 바꾸면 2분의 1 시간이죠. 2분의 1 또는 0.5 시간. 그 다음 이것도 시간. 마지막으로 마트에서 집으로 갈 때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속력이 3이라고 했죠. 3이고 거리는 똑같이 x. 요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총 3시간이니까 1번, 2번, 3번을 다 더한 게 3시간.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단위는 일단 다 빼고 숫자만 갖다 놓으면은 4분의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x는 3. 이렇게 방정식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서 x를 구하면 되겠죠? 분수가 있으니까 분모를 통분해서 전체적으로 3, 4, 12, 11을 곱하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11을 등식이니까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곱해야겠죠.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12를 곱하면 여기에는 3x 더하기 6 더하기 4x는 36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동류항끼리 계산 3x, 4x에서 7x는 6하고 36 일로 가면서 빼기가 되죠. 그래서 30. 그래서 x는 7분의 30 단위는 거리인데 거리의 단위가 여기서는 킬로미터였죠. 7분의 30 킬로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마트까지 거리는 7분의 30 킬로미터이다 라고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영민이는 5시 10분에 집에서 출발하여 공원까지 매분 50m, 그러니까 50m per 분의 속력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영민이의 동생이죠. 영민이의 동생이 5시 25분에 출발하여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탔으니까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르죠. 그래서 분속 200m, 200m per 분. 이 정도의 속력으로 형을 따라갈 때 영민이와 동생이 만나는 시각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그럼 구하는 게 시각이에요. 시각. 그러면 시각을 x로 놓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식을 세울 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이 아니고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시간과 시각은 좀 다르죠. 시간은 뭐 30분이 걸린다, 1시간이 걸린다 하는 그런 어떤 구간이에요. 어떤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건 어떤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 시각은 딱 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시 15분, 2시, 12시 딱 그 시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을 구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걸린 시간을 이용해서 5시 25분에 출발했는데 만약에 10분이 걸렸다 그러면 5시 35분에 도착을 했겠죠. 그런 식으로 도착한 시각을 걸린 시간을 여기다가 출발한 시간에 더해줘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을 x로 놓으면 안 되고 시간을 x로 놔야 되는데 어느 시간을 x로 놓을까요? 영민이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동생의 시간이 있어요. 뭐 둘 중 어느 거나 상관은 없는데 저는 동생으로 해볼게요. 동생 시간을 x라고 할게요. 그러면 형 시간. 형이 걸린 시간은 동생은 5시 25분에 출발했고 형은 5시 10분에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만나면 영민이가 좀 더 일찍 출발했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거죠. 얼마나 더 걸렸어요? 이 차이, 10분과 25분의 차이인 15분만큼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형이 걸린 시간은 x 더하기 15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어때요?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거리가 같다는 거죠. 같아야 그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 지점이 같기 때문에 출발은 둘 다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출발한 지점이 같기 때문에 만났다면 이동한 거리도 같아요. 그래서 거리는 같다. 그리고 속력은 주어졌죠. 영민이의 속력은 50, 그 다음에 동생의 속력은 200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방정식은 뭘로 세우면 돼요? 이거 거리는 같다. 같다라는 거를 등식으로 놓고 방정식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무슨 거리? 동생이 이동한 거리, 형이 이동한 거리를 같다. 자, 형이 이동한 거리는 자,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니까 거리는 시간을 속력에 곱하면 되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요거를 이용할게요. 그러면 형이 이동한 거리는 형의 속력이 지금 50, 형이 영민이죠, 영민.
영민이라고 쓸게요. 영민 이동한 거리는 50, 그 다음에 곱하기 시간. 시간은 x 더하기 15죠. x 더하기 15. 이만큼. 그 다음에 동생이 이동한 거리는, 동생은 속력이 200이에요. 200 곱하기 시간, x. 이렇게. 그리고 두 사람의 거리가 같으니까 식을 세우면 50에다가 x 더하기 15는 200x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계산을 하면 되죠. 괄호를 풀면 50x 더하기 5일은 5, 25, 750. 750은 200x. 자, 그리고 50을 우변으로 옮길까요? 그러면 750은 150x. x는 얼마예요? x는 750 나누기 150 하면 5죠. 5. x는 5. 자, 이 x라는 게 뭐예요? 시간이죠. 무슨 시간? 동생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 그러면 동생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분이에요. 그럼 출발을 언제 했어요? 출발을 5시 25분 했죠. 그리고 5분 동안 이동했어요. 그러면은 5분 후에 만났어요. 이동해서. 그러면 만나는 시각은 5시 30분이 되겠죠. 25분에다가 이 5를 더해서. 그래서 만나는 시간은 최종적으로 5시 30분. 이렇게. 답은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래서 x는 문제에 따라서 대부분은 구하라고 하는 값을 x로 놓으면 되지만 문제에 따라서 조금 x를 다르게 잡을 필요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동생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x로 잡았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두 사람이 만나는 시각을 그 다음에 구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할게요. 분속 58m로 걷는 사람과 분속 78m로 걷는 사람. 58m인 사람을 A라고 할게요. 그리고 분속 78m를 B. 이 두 사람이 둘레의 길이가 800m인 트랙에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요. 트랙이 뭐 이렇게 생겼다면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어요. 이쪽으로. 이쪽이 A, 이쪽을 B라고 하면 동시에 이렇게 출발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출발했는데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는가? 자, 동시에 출발했는데 이게 직선이면 A가 58, B가 78, 그러니까 B가 빠르네요. B가 빠르니까 B는 혼자 막 가고 A는 좀 느리게 뒤처지고 이럴 텐데 이게 원형으로 트랙이기 때문에 B가 빨리 가다가 한 바퀴를 더 돌아서 느리게 가고 있는 A 근처로 점점점 접근해서 만날 수가 있겠죠. 만나고 또 추월해서 계속 가면은 또 넘어가서 또 두 번째로 만날 수도 있고. 자, 이 트랙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만날 수가 있는데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는 거네요. 몇 분 후에. 이 시간을 X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만났다고 하니까 만나는 거는 위치가 같은 거예요. 거리가 아니고 그 위치가 같은 건데 이동 거리는 동시에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으니까 A가 어느 정도 이동을 했다면 B는 A가 이동한 거리보다 한 바퀴를 더 돌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A의 거리보다 한 바퀴인 800m 더 돌면은 B가 이동한 거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거리는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A의 거리는, A는 속력이 58이니까 58. 그 다음에 시간은 X죠? 58X 더하기 800은 B의 거리, B의 속력이 78 곱하기 시간은 똑같이 X. 이렇게.
맞죠? 그러면 식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78이 58보다 크니까 이걸 우변으로 보낼게요. 그러면 800은 빼면 20x. x는 248, 40이 된 단위는 몇 분이니까 분, 40분.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날까요? 4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겠네요. 40분.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KTX 열차가 길이가 615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40초가 걸렸다. 그 열차가 완전히 통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열차는 좀 길잖아요. KTX 열차가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다리가 있죠. 다리가 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통과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그러면 이 KTX가 여기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끝에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통과할 때까지. 그러니까 거리가 이 다리의 그 길이에다가 이 열차의 길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로 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리가 다리하고 열차의 길이. 다리 플러스 열차 길이. 요게 거리가 돼요. 거리. 이동 거리가. 그래서 이때 40초 걸렸대요. 그리고 또 길이가 1329m인 터널. 터널을 통과할 때는 터널을 통과하는데 보이지 않았대요.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열차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으로 완전히 쏙 들어갔을 때죠. 이렇게 쏙 들어갔을 때 요때부터 나오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또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동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전체 터널 길이에서 요 열차 길이만큼을 뺀 만큼이죠. 그러니까 터널 빼기 열차 길이. 요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이때는 1분 20초. 그러니까 초로 바꾸면은 80초죠. 80초. 걸렸대요. 그랬을 때 이 열차 길이 요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x로 놓을게요. 그러면 식은 어떻게 세울 수가 있어요? 식은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근데 여기 지금 속력은 문제에서 나와 있지 않고 일정하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나 속력이 같다라는 뜻이죠.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때의 속력과 이때의 속력을 같다라고 놓으면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다리를 건널 때 걸리는 시간은 40초라고 했어요. 그럼 40분의 거리는 다리의 길이가 615, 615 더하기 열차 길이 x. 그리고 터널을 통과할 때는 시간이 80초.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는 터널 길이. 터널이 1329, 1329에서 열차 길이만큼 뺐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도 속력, 이것도 속력이에요. 속력이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두 속력은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방정식이 세워졌어요. 자, 그 다음 계산하면 되죠. 여기 40이고 80이니까 요 2를 이쪽에다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6, 12, 2른이 250, 1230 더하기 2x. 요 x에도 곱해줘야 되죠. 2가 여기 곱해주고 오른쪽은 1329 빼기 x. 그 다음에 x를 좌변으로 보낼게요. 그러면 3x는 1329에서 1230을 빼면 얼마예요? 1230 빼면은 1.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넘어가서 12에서 3 빼면 9. 9에서 9 빼면, 아니, 90에서 9를 빼면 8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x는 326, 37은 21. x는 27. 단위가 뭐예요? 여기서 지금 모든 단위는 지금 미터로 쓰고 있죠? 미터. 시간은 초고. 그래서 이 x 역시 단위가 미터예요. KTX 열차의 길이는 27m가 되겠네요.